여러분 혹시 요즘 피곤하시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밥맛도 없고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나요? 아니면 감기 걸렸나 하고 감기약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단순한 감기나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혈액암 환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처음엔 감기인 줄 알고 지나쳤다가 나중에 큰 병원 가서야 알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무섭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혈액암의 초기 증상,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최근 몇 달 사이에 감기가 자주 걸리신 분? 아니면은 별로 안 다쳤는데도 멍이 자주 드는 분? 그리고 밤에 땀을 흠뻑 흘리면서 자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초기 증상은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알려드릴 치료 방법들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엔 표적 치료니 면역 치료니 하는 신기술들이 나와서 치료 성공률도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제대로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병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혈액암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암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위암, 폐암, 간암 이런 것들이죠. 이런 암들은 특정 장기에 혹, 그러니까 덩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로 싹둑 잘라내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혈액암은 좀 다릅니다. 혹이 안 생겨요. 왜냐? 혈액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몸 구석구석 흐르는 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피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산소도 운반하고 영양분도 나르고 세균이 들어오면 싸워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피를 만드는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액암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백혈병, 림프종, 골수종. 이름만 들어도 뭔가 어려워 보이죠?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혈병은 말 그대로 흰 피의 병입니다. 우리 몸의 백혈구. 그러니까 세균과 싸워주는 백기사 같은 존재들이 제멋대로 막 늘어나는 겁니다.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숫자만 많지 쓸모없는 불량품들인 거죠. 마치 공장에서 불량품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요. 림프종은 림프절에 생기는 암입니다. 림프절이 뭐냐고요? 여러분, 목 옆이나 겨드랑이를 만져보시면 조그만 콩알 같은 게 만져지죠. 그게 림프절입니다. 우리 몸의 하수처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쁜 것들을 걸러내는 곳인데 여기에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골수종은 뼛속 골수에 생기는 암입니다. 골수가 뭐냐? 피를 만드는 공장이죠. 여기가 고장나면 제대로 된 피를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세 가지 혈액암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다 피와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증상도 비슷한 게 많습니다. 피곤하고 열나고 멍 잘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반 암은 엑스레이나 CT로 찍으면 혹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혈액암은 안 보입니다. 피 검사를 해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무섭기도 하고 더 늦게 발견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겁니다. 대체 왜 생기는 거야? 하고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혈액암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위험 요인은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나이입니다. 이거 듣기 싫으시죠? 그런데 사실이에요. 혈액암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 확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오래 쓰다 보면은 고장 나기 시작하거든요. 마치 오래된 자동차가 여기저기 고장 나는 것처럼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안 걸리냐? 그것도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백혈병 걸리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나이만으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유전입니다. 가족 중에 혈액암 환자가 있으면은
위험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조금이에요, 조금. 그렇다고 무조건 걸린다는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가족력이 있으면은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셋째, 화학물질 노출입니다. 여러분 혹시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농사 지으면서 농약을 많이 다루셨나요? 벤젠이나 농약 같은 화학물질에 오래 노출되면 혈액암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한 환자분을 뵌 적이 있는데 20년 넘게 주유소에서 일하셨던 분이었어요. 매일 휘발유 냄새 맡으면서 일하셨는데 나중에 백혈병 진단을 받으셨죠. 물론 모든 주유소 직원이 다 백혈병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위험 요인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넷째, 방사선입니다. 여러분 엑스레이 한두 번 찍는다고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거나 아니면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고 근처에 계셨던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다섯째, 다른 암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 이건 좀 억울하죠. 암 치료한다고 항감제 맞고 방사선 치료 받았더니 그게 또 다른 암을 부르는 겁니다. 특히 강한 항암제를 오래 쓰신 분들은 나중에 혈액암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아이고 나도 혹시 하고 겁나시죠? 진정하세요. 이런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해서 다 걸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안 걸려요. 다만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신경 쓰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생활 습관은 어떨까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술 드시는 분들, 솔직히 혈액암과 직접적인 관계는 위암이나 폐암만큼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담배 피워도 된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담배는 어차피 백해무익하니까 이 기회에 꼭 끊으시길 바랍니다. 네, 페이지 초기 증상, 상세 분석.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상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이유도 바로 이거 아닙니까? 혈액암의 초기 증상은 정말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감기랑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겁니다. 첫 번째 증상, 피곤함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도 피곤하고 저녁에는 말할 것도 없고 잠을 10시간 자도 피곤해요. 왜 그럴까요? 피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차에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것처럼요. 여러분 나이 들면은 다 피곤한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도가 다릅니다. 계단 한 층 올라가는데도 숨이 차고 시장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어지면 이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 열입니다. 미열이 계속 나요. 37도에서 38도 사이 감기약 먹어도 안 떨어지고 일주일 넘게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몸속에서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막 늘어나니까 몸이 싸우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만난 한 환자분은 석 달 동안 미열에 시달렸대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고 약국 가서 감기약 사 드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한의원 가서 보약도 지어 드시고 그러다가 결국 큰 병원 가셨더니 백혈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작 병원 갈 걸 이었어요. 세 번째 증상, 멍입니다. 별로 안 다쳤는데도 멍이 자주 들어요. 팔다리에 시퍼렇게 멍이 생기고 없어지는데도 오래 걸려요. 왜 그럴까요? 혈소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혈소판은 피를 멈추게 하는 애들인데 이게 부족하면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멍이 듭니다. 그리고 코피도 자주 나고 잇몸에서 피도 나고 여성분들은 생리량이 갑자기 많아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증상, 림프절이 붓는 겁니다. 특히 림프종의 경우죠. 목 옆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쪽에 혹 같은 게 만져집니다. 크기는 콩알만 한 것부터 메추리알만 한 것까지 다양해요. 아픈가요? 이게 또 안 아파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아프면 병원 가는데 안 아프니까 뭐 혹 생겼네 하고 넘어가는 거죠. 다섯 번째 증상, 야간 발한입니다. 밤에 잘 때 땀을 흠뻑 흘리는 거예요. 그냥 땀 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불을 갈아야 할 정도로 흠뻑 젖을 만큼요. 갱년기 아니냐고요. 갱년기는 보통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땀이 나는데 이건 온몸에서 땀이 쏟아집니다. 6번째 증상, 체중 감소입니다. 밥은 잘 먹는데 살이 빠져요. 한 달에 5kg 이상 빠지면 경고 신호입니다. 다이어트 안 해도 살 빠지네. 좋은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7번째 증상, 잦은 감염입니다. 감기가 한 달에 2-3번씩 걸리고 방광염도 자주 생기고 잇몸이 자주 붓고 왜 그럴까요? 백혈구가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세균이 들어와도 못 막는 겁니다. 8번째 증상, 뼈가 아픕니다. 특히 골수종의 경우 뼈가 시큰시큰 아파요. 등뼈, 갈비뼈, 골반뼈가 특히 아프고 심하면 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나도 이런 증상이 있는데 하고요. 진정하세요. 이런 증상이 하나둘 있다고 다 혈액암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이제 여러 개 동시에 나타나고 몇 주 이상 계속될 때입니다. 그리고 감기와의 차이는 뭐냐? 감기는 일주일이면 낫잖아요. 그런데 혈액암 증상은 안 나아요. 계속됩니다. 그리고 점점 심해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병원 가야죠. 그런데 어떤 병원을 가야 하느냐? 동네 의원, 한의원? 아닙니다. 큰 병원, 내과, 특히 혈액 내과로 가셔야 합니다. 동네 의원에서는 진단이 어려워요. 병원 가면은 제일 먼저 뭘 하냐? 혈액 검사합니다. 팔에서 피 뽑죠.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피 한 방울만 있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걸 알 수 있거든요. 혈액 검사에서 뭘 보냐? 백혈구 수치, 적혈구 수치, 혈소판 수치를 봅니다. 정상 범위가 있거든요. 백혈구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적혈구가 적으면 빈혈이고 혈소판이 적으면 피가 안 멎는 겁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만으로는 확진이 안 됩니다. 의심만 되는 거죠. 확진하려면은 골수 검사를 해야 해요. 골수 검사? 뭔가 무섭죠. 실제로도 좀 아픕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하냐면 엉덩이 뼈에 굵은 바늘을 찔러 넣어서 골수를 뽑아냅니다. 국소 마취는 하지만 뼈에 바늘 들어갈 때 욱신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골수를 봐야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피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니까 공장을 직접 봐야 하는 거예요. 검사 결과는 며칠 걸립니다. 일주일 정도요. 그 일주일이 환자한테는 정말 길게 느껴지죠. 제가 봤던 환자분들 대부분이 그 기간이 제일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추가로 CT 촬영도 합니다. 온몸을 다 찍어요. 림프절이 얼마나 부었는지 다른 장기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특히 림프종 의심되면은 CT는 필수입니다. PT 검사도 합니다. 이건 암세포가 활동하는 걸 보는 검사예요. 포도당을 주사하면 암세포가 포도당을 많이 먹거든요. 그걸 촬영하는 겁니다. 비싸긴 한데 정확도가 높아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도 합니다. 요즘은 암세포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어떤 타입인지, 어떤 치료가 효과적일지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의학이 참 많이 발전했죠. 자, 여기까지 검사 다 받으면 일주일에서 2주일 걸립니다. 그리고 최종 진단이 나옵니다. 백혈병인지, 림프종인지, 골수종인지, 그리고 몇 기인지, 혈액암도 1기, 2기, 3기, 4기가 있습니다. 1기가 제일 초기고 4기가 제일 심한 거죠. 당연히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 결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예전에는 혈액암 진단받으면은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치료법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완치 사례도 많고요. 첫 번째 치료법, 항감화학요법입니다. 줄여서 항감제라고 하죠. 이게 기본입니다. 강한 약물로 암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항암제는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정상세포도 같이 죽입니다. 특히 빨리 자라는 세포들, 머리카락이나 위장 점막 같은 것들이 타격을 받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역질이 나고 설사도 하고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제가 봤던 환자분들도 항암 치료 받을 때 제일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견뎌내야 합니다. 예. 최근엔 구토 억제제 같은 것들이 좋아져서 예전보단 좀 낫긴 하지만요. 항암 치료는 보통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한 번 맞고 끝이 아니에요. 석 달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 받기도 합니다. 입원해서 받을 때도 있고 통원 치료로 받을 때도 있고요. 두 번째 치료법, 표적 치료입니다. 이건 좀 신기해요.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암세포 표면에 있는 특정 단백질을 타깃으로 삼는 거예요. 마치 미사일이 레이더 신호를 따라가듯이요. 표적 치료의 장점은 부작용이 적다는 겁니다. 정상 세포는 건드리지 않으니까요. 물론 완전히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항암제보단 훨씬 낫습니다. 대표적인 게 글리백이라는 약입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에 쓰이는데 이거 나오고 나서 치료 성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예전엔 이식밖에 답이 없었는데 이제는 약만 먹어도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세 번째 치료법, 면역치료입니다. 이것도 최신 기술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CAR-T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정말 신기합니다. 환자의 T세포를 뽑아서 실험실에서 개조한 다음 다시 환자 몸에 넣어주는 거예요. 개조된 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서 박살내는 겁니다. 공상과학 영화 같죠. 물론 비쌉니다. 몇억 원씩 하는 치료도 있어요. 그런데 효과가 좋아서 다른 치료가 다 실패했을 때 마지막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치료법, 조혈모 세포 이식입니다. 예전엔 골수 이식이라고 불렀죠. 이게 뭐냐면은 환자의 골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골수를 이식하는 겁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고용량 항암제와 방사선으로 환자의 골수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암세포도 다 죽지만 정상세포도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피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감염에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기증자의 조혈모 세포를 주입합니다. 보통 피를 뽑아서 주는데요. 이 조혈모 세포가 환자의 골수로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공장을 새로 짓는 것처럼요. 문제는 기증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맞을 확률이 4분의 1 정도예요. 그것도 안 되면은 타인 기증자를 찾아야 하는데 조직형이 맞아야 하거든요. 요즘은 제대혈 이식도 합니다. 아기 태어날 때 탯줄에서 나오는 피를 모아뒀다가 쓰는 거예요. 조직 적합성이 덜 까다로워서 좋은데 양이 적어서 어른한테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식하고 나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 거부 반응입니다. 새로 들어온 면역세포가 환자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내 주인 아니잖아 하면서요. 이걸 이식편대 숙주병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 후에 면역 억제제를 오래 먹어야 해요. 그리고 이식 후 몇 달간은 무균실에서 지내야 합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병객도 못 받고 외롭고 힘들죠. 그런데 이걸 견뎌내면 완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치료법이 4가지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 상태를 보고 이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쓰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액암은 이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병입니다. 자,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 나은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항암 치료나 이식 받고 나면 몸이 엉망이 됩니다. 면역력은 바닥이고 근육은 다 빠지고 체력은 10살 아이만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회복과 재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식생활입니다. 여러분, 보양식 먹어야 되는 거 아냐 하시죠? 삼계탕, 보신탕, 장어 이런 거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암 치료 받고 나면 입맛이 없어요.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나고 그럴 땐 억지로 먹지 마세요. 먹고 싶은 거 드세요. 죽이든
미음이든 과일이든 조금씩이라도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중요해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이런 거 드셔야 근육이 붙고 체력이 회복됩니다. 하루에 손바닥 크기만큼은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날 것은 피하세요. 회, 생채소, 덜 익은 고기 이런 건 감염 위험이 있어요. 면역력이 약할 때는 다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과일도 껍질 벗겨서 드시고요. 물은 많이 드세요. 하루에 8잔 이상. 항감제 독성을 빨리 배출하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운동입니다. 아니, 이렇게 아픈데 무슨 운동? 하시겠지만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물론 처음부터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침대에 누워서 팔다리 펴고 굽히기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엔 침대 옆에 서보는 거예요. 그 다음엔 방 안을 한 바퀴 도는 거고요.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걷기가 제일 좋습니다. 처음엔 집 앞 300m만 걷고 다음엔 500m, 그 다음엔 1km 이렇게요. 무리하지 마시고 힘들면 쉬었다 하시고 근력 운동도 필요해요. 팔 굽혀 펴기까진 못해도 스쿼트나 벽에 대고 팔 굽혀 펴기 정도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회복이 느려지거든요. 세 번째, 감염 예방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감염되면 그냥 큰일 나거든요. 손 씻기부터 철저히 하세요. 외출했다 오면 손 씻고,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화장실 다녀와서 손 씻고, 귀찮으시겠지만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마스크 쓰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는 거 익숙하시죠? 사람 많은 곳 가실 땐 꼭 쓰세요. 지하철, 버스, 마트 이런데요. 사람 많은 곳은 아예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치료 직후 6개월 정도는 조심하셔야 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조금 자제하시고요. 애완동물도 조심하세요.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귀엽긴 한데 털에 세균이 있을 수 있어요. 함께 자는 건 피하시고 만지고 나면은 손 씻으세요. 네 번째, 정기검진입니다. 치료 끝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 합니다. 처음 6개월은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 1년은 석 달에 한 번, 그 다음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피 검사하고 CT 찍고 이상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귀찮으시죠? 병원 가는 것도 돈 들고 시간도 걸리고 그런데 꼭 가셔야 합니다. 재발을 빨리 발견해야 대처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정신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암 투병하면서 우울증 오는 분들 많습니다.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렸을까?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가족들한테 짐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하시죠? 이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족들한테 말하세요. 아니면은 병원에 심리상담 받으러 가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큰 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가 있어요. 환우회 같은 데 나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똑같은 병 앓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위로가 되거든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취미생활 하세요. 뭐든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노래 부르기, 산책하기, 뭔가에 집중하면 병 생각을 덜 하게 되거든요. 자, 이제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재발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혈액암은 재발률이 좀 있습니다. 치료 잘 받고 완치 판정 받았는데 몇 년 후에 다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듣기 싫으시겠지만 알고 계셔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재발률은 암 종류마다 다릅니다. 급성 백혈병은 50% 정도, 림프종은 30% 정도. 물론 이건 평균이고 개인마다 다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 잘 받으면 재발률이 훨씬 낮아지고요. 재발은 언제 되냐? 대부분 치료 후 2년 내에 생깁니다. 5년 지나면 재발 확률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5년을 버티면 거의 완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건 재발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은 재발해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특히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 같은 신기술들이 나와서 재발해도 다시 치료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발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피곤함, 열, 멍, 림프절 부음. 처음에 나타났던 그 증상들이요. 그래서 자기 몸의 변화를 잘 관찰하셔야 해요. 그리고 정기검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증상 없을 때도 피 검사하면 이상 징후를 미리 발견할 수 있거든요. 백혈구 수치가 조금씩 올라간다든지 림프구 비율이 이상하다든지 이런 걸 보고 재발을 예측할 수 있어요. 만약 재발하면 어떻게 하냐? 다시 치료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과 똑같은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의사가 판단하죠. 재발했을 때 중요한 건 빨리 발견하는 겁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쉬워요. 그런데 오래 방치하면 암세포가 더 강해지고 치료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 가세요. 괜찮아지겠지? 하고 미루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 많습니다.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1기에서 발견하면 생존율이 90%가 넘어요. 그런데 4기에서 발견하면 30%로 떨어집니다. 3배나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정기검진 받으라는 거예요. 귀찮으시고 번거로우셔도 꼭 가세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발을 두려워만 하지 마세요. 물론 무섭죠. 한번 고생했는데 또 해야 한다니.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매일매일을 불안하게 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 보내고 하고 싶은 일 하시고 재발 안 될 수도 있고 혹시 재발해도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재발한 환자분들 중에서도 긍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치료 성적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분이 짧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혈액암이 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혈액암의 초기 증상 기억하시죠? 피곤함, 열, 멍, 림프절 부음, 야간 발한, 체중 감소. 이런 증상이 몇 주 이상 계속되면 병원 가세요. 특히 감기가 오래 간다 싶으면 꼭 검사 받으세요. 그리고 정기검진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피 검사 받으세요. 특히 60살 넘으신 분들,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생활 습관도 챙기세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이 기회에 꼭 끊으세요. 술도 적당히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영양도 중요합니다. 골고루 드세요. 특히 단백질 많이 드시고 채소, 과일도 충분히 드세요. 가공식품은 줄이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희망을 잃지 마세요. 혈액암은 이제 불치병이 아닙니다. 치료법이 많이 발전했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제대로 치료받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병입니다. 실제로 제가 봤던 환자분들 중에 완치되신 분들 많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보내는 신의 귀 기울이세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 가세요.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혹시 혈액암 환자 계시면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사랑과 지지거든요.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한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건강 염려되시는 분들한테요.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이 영상 만든 보람입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모든 날들이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초기 증상은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알려드릴 치료 방법들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엔